우리 환자분들 중에는 하룻밤에 20번 이상 이렇게 깨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것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낮에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면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을 우유에다가 해서 갈아서 드셔도 되고, 말린 것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도 좋고, 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릴렉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소변도 줄어들고 잠도 좀 편안하게 숙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젊습니까? 아니면 늙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연대기적인 나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생이냐 아니냐 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늙었나 안 늙었나를 알려면 저녁에 소변 때문에 깨느냐 안 깨느냐, 그리고 몇 번 깨느냐,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아니면 전날 수박이나 참외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변 때문에 그렇게 깨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자주 깬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야간뇨라고 하는 것은 잠이 들었는데 2번 이상 잠을 깨는 것을, 소변 때문에 그것을 야간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간뇨의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체의 기능, 결국 이제 배뇨, 소변을 보게 하는 방광, 방광의 근육, 우리가 요도의 관략근,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고, 또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건 이 신장 방광에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다가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소변을 보는 것이거든요. 낮에는 태양이 있고 내가 막 운동하고 활동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은데, 저녁에는 오로지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만 우리 몸에 난방을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 몸이 차가워졌다. 야간뇨는 여러분들 몸이 차가워지는 징표고, 생명의 불이 꺼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화가 되고 늙어가고, 그러면서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는 하룻밤에 20번 이상 이렇게 깨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것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여러분들 소변의 정상적인 횟수를 하루에 보통 4번에서 8번이라고 하거든요. 8번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겨울하고 여름에 여러분들 소변 언제 더 자주 보러 가죠? 겨울에 더 자주 보러 갑니다. 여름엔 우리가 이 수분을 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쓰게 되겠죠. 겨울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번을 깬다고 하면 이건 거의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낮에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낮에 피곤하면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정말로 어떤 신체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정말 부주의해서 낙상이나 골절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일의 효율이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 제가 몸을 덮여주고 또 관략근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음식이나 차나 한약이나, 그리고 침, 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운동, 이런 것을 제가 안내해줘서 그것을 잘 따르는 분들은 야간뇨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야간 소변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이 야간뇨를 해결하면 당연히 숙면을 잘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야간뇨를 해결하면서 또 불면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을 2가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보통 여러분들 어디 좋다고 그래요? 폐기관지. 그런데 이게 신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장과 방광 기능에도. 여러분들 은행 나무를 보면 어떻죠? 아래에서 위로 그냥 쭉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 어떻죠? 쫙 이렇게 부채꼴처럼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변을 자주 보고 기운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운을 위로 올려주고 위쪽으로 팽창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 그래서 은행을 여러분들 볶아서, 아니면 이제 말려 있는 걸 볶는 게 좋겠죠, 그죠? 은행 마른 것을 볶아서 가루를 내서 그거를 차처럼 아니면 죽을 만들어서 드시면 이 야간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여러분들 추천해 줄 것은 밤입니다. 밤에는 잠이 안 오거나 소변이 많이 마려우면 밤을 드셔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남자들 보면 전립선이라는 게 있죠. 방광의 입구를 막고 그 요도를 감싸주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밤톨 정도 크기예요. 밤톨 정도 크기고 밤톨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전립선에 실제로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노화가 돼서 야간에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밤이 좋아요. 근데 밤을 어떻게 드시면 좋냐? 이 밤도 마찬가지로 말려서 볶아서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밤도 차로 드시면 좋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 그러면 생밤을 사서 구워서 저녁에 드시면 전립선 비대에 의한, 아니면 노화로 인한 그런 소변 자주 보는 야간뇨에 매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밤은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기침에도 좋고,
또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도 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식으로도 여러분들 좋으니까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시면 야간뇨로 인한 불면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마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어떨 때 활용이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위장이 안 좋을 때, 폐 기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방광, 전립선, 야간 소변이 많을 때, 잦아질 때 이 마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는 신장 방광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또 기력을 좋게 해주고 양기를 보강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마를 드실 때는 생마 있죠? 생마를 우유에다가 해서 갈아서 드셔도 되고 그 우유에다 갈은 것을 또 죽을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또 마를 말린 것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도 좋고 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는 어떠한 형태로도 드셔도 좋은데 다만 되게 이제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생으로 그 걸쭉걸쭉한 진액 그런 형태로 드시는 건 위장이 안 좋을 때 드시는 거고 우리가 신장, 방광, 비뇨, 생식기 쪽에 관련돼서 드실 때는 볶아서 가루를 내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산수유예요. 산수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산수유 맛을 보면 어떠냐면 신맛이 나요. 신맛이라고 하는 건 수렴하고 응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소변이 너무 잦거나 야간에 소변을 보는 분들은 이 산수유를 차로 활용을 해보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 생각하면서 잡곡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잡곡은 말 그대로 잡스러운 곡식이에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소화가 더디잖아요. 현미나 잡곡밥은. 이 현미 잡곡밥은 마른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고 또 소화가 더딘 사람 좋지 않은데 특히 야간에 여러분들 소화가 더디고 또 장에 가스도 차고 그러면 압력이 생기면서 방광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야간요에도 더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미나 잡곡밥을 드신다고 하면 낮에 점심까지는 괜찮은데 저녁은 그냥 일반 백미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이 있잖아요. 오이는 이제 칼륨이 많고 그래서 붓기도 해결해주고 또 몸에 독소도 빼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좋은 음식인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우니까 오이는 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이도 낮 동안에 드시고 가능하면 여름철에 드시고 겨울에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오이 김치를 활용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예전에는 소금을 좀 더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막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제가 한의원 200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줄곧 얘기하는 게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금을 더 보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막 오해를 하고 왜 짜게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악플도 달고 막 이러셨는데 이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더 늘려야 되고 지금 너무 짜게 먹는 사람은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야간요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요 중에서 우리가 너무 싱겁게 먹어서 야간요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혈액에 삼투압에 의해서 소금 농도에서 물을 혈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싱겁게 먹으면 물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 물을 빼내는 방법이 땀하고 소변하고 설사잖아요. 땀은 운동을 해야 나는 것이고 설사는 배가 아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소변이거든요. 몸이 너무 마른 사람, 혈압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는다. 근데 물론 싱겁다 짜다도 본인들의 입맛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이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120에 80보다 낮거나 아니면 체중이 나의 신장에 비해서 너무 덜 나가거나 아니면 맥박이 60보다 낮거나 아니면 80보다 높으면 그런 사람들은 나의 입맛에서 짜게 느끼든 아니든 소금을 드시면 좋고 이 소금을 어떻게 드시냐면 제주 삼다수 거기에 티스푼 한 스푼 가득 어떤 소금도 다 좋습니다. 천일염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요즘에 뭐 핑크 솔트다 레드몬드 솔트다 아니면 죽염이다 다 좋습니다. 그걸 타서 드시면 여러분들 야간요에 확연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거나 혈압이 낮거나 마른 사람들 중에서 야간요, 빈뇨가 심하신 분들은 소금차를 꼭 드셔보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드셔야죠. 자기 전에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일단 수분들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죠? 소금이 충분하다면 그 물을 몸 안에서 끌어당길 수 있지만
소금이 아닌 그냥 물을 마시면 당연히 소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하시고 생수병 하나에 티스푼 하나 정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에다가 꿀을 타서 이제 드시는 거, 그러면은 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덮여주잖아요. 몸이 차가워지면 소변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변의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꿀이라고 하는 건 또 당분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꽤 계세요. 또 어르신들은 또 저녁 식사를 적게 하고 빨리 하게 되면 야간에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소금물에다가 꿀을 좀 타서 드시면 저혈당도 예방할 수 있고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릴렉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소변도 줄어들고 잠도 좀 편안하게 숙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야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경우 전립선 비대,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요실금이 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소변이 마려웠다라고 하는 건 신호를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략근이 두 개가 있는데, 안에 관략근은 열려 있는 상태고 외부에 있는 관략근을 내가 제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호가 왔을 때 이 신호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뭐 택시 운전하거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자꾸 신호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를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에 착란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소변이 마려서 갔는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말고 우리가 노화로 인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도를 비대된 전립선이 감싸는데 너무 확 조이니까 당연히 처음 가서 소변 개시가 어렵고 가늘고, 또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잔뇨감이 있고 또 몇 번씩 오래 또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다 전립선 비대에 의한 증상들인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야간요도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소변 개시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뭐 야간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은 높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